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50대, 60대 남성분들 중에서 10명 중 7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계세요. 오늘은 아무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남성 갱년기 이후 달라지는 몸의 변화, 그리고 집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로 그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비용은 단 몇천 원도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기존 방식으로만 하시면 몸은 점점 더 지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성 갱년기와 성기능 변화를 전문으로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 명의 남성분들을 진료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몸이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대 이후 남성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 왜 더 세게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안 되는지. 세 번째,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로 어떻게 조건을 바꿀 수 있는지. 네 번째,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50대 이후 남성 몸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작은 어떻게 되는데 어느 순간 툭 꺼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요. 혹은 아예 시작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더디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이 왜 일어날까요? 많은 분들이 혈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혈류가 전부가 아니에요. 대한비뇨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대 남성의 68%가 성기능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혈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과 조직 환경의 복합적인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3가지가 동시에 변합니다. 첫째,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합니다. 40대부터 매년 약 1에서 2%씩 줄어들어요. 60대가 되면 30대의 절반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듭니다. 혈관을 수도관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 수도관은 물이 세게 빠르게 흘러요. 오래된 수도관은 안에 뭔가 끼어서 물이 느리게 흘러옵니다. 우리 혈관도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됩니다. 셋째, 피부와 점막 조직이 건조해지고 얇아집니다. 이 세 번째가 오늘 핵심입니다. 그동안 많이 알려진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의외로 세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세 번째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자극은 2단계를 거쳐서 뇌에 도달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촉각 신호가 신경을 타고 올라가는 것. 두 번째 단계는 뇌가 그 신호를 받고 혈류를 그 부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부가 건조하고 조직이 얇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자극인데 뇌가 받는 신호가 달라집니다. 좋은 자극이 아니라 불편한 자극, 심하면 통증에 가까운 신호로 바뀌어요. 뇌는 그 신호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혈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긴장이 오면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수축하고 혈관도 수축합니다. 그러면 혈류가 줄어들어요. 혈류가 줄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또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정체입니다. 문제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몸이 자극을 불편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긴장 반응을 일으키고 그 긴장이 혈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3세 김도현 씨가 계셨어요. 물론 성함은 가명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고 직장에서 은퇴 후에도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시작할 때 기대를 했다가 중간에 꺼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먼저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그러면 몸이 더 빠르게 긴장하고 결국 정말로 꺼지는 경험이 반복되더라고요.
이분의 문제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자극을 받는 환경 자체가 긴장 반응을 일으키기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더 세게 시도합니다.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더 자주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웁니다. 왜냐하면 몸이 이미 긴장 모드에 있는데 거기에 더 강한 자극을 주면 긴장이 더 강해지거든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더 세게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안 되는지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전투 모드예요. 위험을 감지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합니다. 부교감신경은 휴식 모드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활성화돼요. 혈관이 이완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차분해집니다. 성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완 상태에서만 혈류가 그 부위로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긴장, 불안, 걱정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줄어들어요. 50대 이후에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약간 긴장해도 몸이 알아서 극복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작은 긴장에도 몸이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세게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신체적으로 더 강한 마찰이 생깁니다. 건조한 피부에 강한 마찰은 미세한 자극이나 통증 신호를 만들어요. 둘째, 심리적으로 잘 돼야 한다는 압박이 생깁니다. 압박은 불안이고 불안은 교감신경 활성화입니다. 셋째, 두 가지가 합쳐지면 몸이 이 상황을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판단 하나로 혈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년 이후 남성에서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자극의 질과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안정적인 자극이 강하고 불규칙한 자극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신체적 불편함을 줄인다. 둘, 심리적 긴장을 낮춘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집에 있는 그 물건이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중요한 배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남성 갱년기 이후 피부와 점막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수분 함량이 줄어듭니다. 피부 겉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안에서 공급되는 수분은 줄어들어요. 둘째,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합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뼈대이고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이에요. 이것들이 줄면 피부가 얇아지고 당기는 느낌이 생깁니다. 셋째, 피지 분비가 줄어듭니다. 피지는 피부의 자연 윤활제인데요. 이것이 줄면 표면이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성기 주변 피부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자극이 이제는 약간의 마찰감이나 당기는 느낌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 미세한 불편함이 뇌에 긴장 신호를 보내고 그것이 혈류를 방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당뇨가 있어서요? 나이가 들어서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혈압약이나 당뇨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과 별개로 존재하는 환경 문제입니다. 약을 드시더라도 피부 환경을 개선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도 적절한 환경 조건만 만들어주면 30대 못지않은 기능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집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그 물건입니다. 바세린입니다. 예상치 못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입술이 건조할 때 꺼내고 손이 갈라질 때 꺼내던 그 바세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오늘 주제와 연결이 될까요?
바세린의 주성분은 페트롤라텀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것은 피부 위에 매우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요. 이 보호막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둘째, 외부에서 오는 마찰을 부드럽게 완충해줍니다. 셋째, 피부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해서 감각이 더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세린은 혈관을 넓히는 약이 아닙니다. 혈류를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극이 뇌의 긴장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로 전달될 수 있는 표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뇌가 달리 판단합니다. 뇌가 달리 판단하면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됩니다. 그것이 기능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단순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개인차가 있고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요인이 문제의 일부라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환경 요인이 생각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5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를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열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기에 강한 자극을 바로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몸은 긴장 반응을 일으켜요. 예열은 성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반 주변 전체에 스위치를 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회음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문과 고환 사이의 부드러운 피부 영역입니다. 이 부위는 골반 전체의 신경과 혈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바세린을 손끝에 아주 소량, 정말 소량만 묻히세요. 콩 반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회음부에 덮어주듯이 아주 가볍게 얹어주세요.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의 온기와 바세린의 부드러운 감촉이 함께 더해지면 골반 주변에 쌓여있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아래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따뜻한 감각이 바로 긴장이 풀리면서 혈류가 돌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 이 상태를 유지하세요. 급하게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단계는 순환 자극입니다. 회음부에 손가락 2마디 정도를 가볍게 올려놓고 원을 그리듯이 아주 천천히 움직여줍니다. 자극을 강하게 새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극이 끊기지 않게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속도가 핵심입니다. 중년 이후의 기능 유지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과 안정감 속에서 천천히 쌓여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실수를 하십니다. 속도를 올리고 압력을 높이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몸은 더 긴장하고 호흡은 얕아지며 혈류는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오히려 일정하고 느리게 지금 몸이 괜찮다는 신호를 몸 스스로에게 계속 보내주는 방향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단계도 1분 정도 유지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감각 깨우기입니다. 이제 성기 주변으로 이동합니다. 바세린을 다시 아주 소량만 추가합니다. 처음 바른 것보다 더 조금 바르세요.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건조함으로 인해 당기거나 조이는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단계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끄러움을 최대로 만들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감각이 둔해집니다. 보호막을 얇게 덧대어준다는 느낌이면 충분해요. 건조한 상태에서 억지로 마찰이 생기면 감각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소모됩니다. 그 소모가 결국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바세린으로 표면을 촉촉하게 유지하면 자극이 불편한 신호가 아니라 좋은 신호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호흡의 리듬입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골반을 안정되게 유지하세요.
숨을 내쉴 때는 힘을 완전히 빼면서 아래쪽 전체를 부드럽게 이완시킨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때 회음부에 가볍게 닿아 있는 손의 힘도 호흡에 맞추어 아주 미세하게 조절해줍니다. 들이마실 때는 아주 약간 더 가볍게, 내쉴 때는 아주 약간 더 부드럽게. 이 호흡과 손의 연결이 무엇을 할까요? 긴장을 낮춰줍니다. 아까 설명드린 교감신경을 줄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요. 긴장이 낮아지면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기능이 따라옵니다. 깊고 느린 호흡 5회에서 10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평균 8에서 10 낮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만큼 호흡은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5번째 단계는 연결과 유지입니다. 회음부 쪽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고 주변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천천히 이어나갑니다.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단단한지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확인하려는 순간 호흡이 멈추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골반이 굳어버립니다. 그 아주 작은 긴장 하나가 몸 전체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58세 박준호 씨도 이분의 성함도 가명입니다. 이분이 딱 이런 경우였어요. 관계 중에 지금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몸이 툭 꺼져버리는 경험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드린 조언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는 순간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손의 힘과 속도를 올리려 하지 말고 호흡과 부드러움으로 돌아오면 몸은 스스로 다시 안정을 찾아갑니다. 유지는 힘으로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리듬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어요. 안에서부터 뭔가 천천히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처럼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건 아닌데 대신 한 번 올라오면 오래 이어져요.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 몸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빠르고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안정적으로 쌓여가는 것.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방식이에요. 이제 4번째이자 마지막 큰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소량이어야 합니다. 바세린은 미끄러움을 최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콩알 크기의 절반 정도로 시작하세요. 느끼기에 너무 적다 싶을 정도가 딱 맞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3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감각이 둔해집니다. 둘, 전체적인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셋,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통증, 상처, 염증이 있으면 절대로 시도하지 마세요. 따끔함이 느껴지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강해지거나 붓기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것은 좋은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분은 먼저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콘돔과 함께 사용하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성분 특성상 오일 계열에 가깝습니다. 라텍스 소재의 콘돔과 함께 사용하면 콘돔 소재가 손상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콘돔의 보호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콘돔을 함께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수용성 윤활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당뇨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신경 민감도가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과자극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약하게 시작하세요. 그리고 몸에서 오는 신호에 항상 귀를 기울이세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5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은 환경을 개선하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발기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면, 통증이 동반된다면,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반드시 비뇨기과 전문의 상담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버티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전문가 상담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분위기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끌어안고 오래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비뇨기과는 이런 문제를 매일 다루는 곳입니다. 전문가는 이 문제로 방문하는 분들을 이미 수없이 만나왔어요. 편하게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대 이후 남성 몸에는 3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테스토스테론 감소, 혈관 탄력 감소, 그리고 피부와 점막의 건조화입니다. 그중 3번째인 피부 환경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더 세게 시도할수록 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조하고 마찰이 강한 환경에서 받은 자극은 뇌에 불편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 신호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긴장이 기능을 방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세린을 활용한 5단계가 있습니다. 예열, 순환 자극, 감각 깨우기, 호흡 리듬, 그리고 유지입니다. 이 순서를 지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핵심은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소량 사용, 통증 시 즉시 중단, 콘돔 사용 시 수용성 대체, 기저질환자는 주의,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전문의 상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결국 윤활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미끄럽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는 감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몸이 긴장에서 벗어나 이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집에서 바로 꺼낼 수 있는 바세린처럼 단순한 것일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몸이 망가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편한 조건 속에서 버텨왔기 때문에 지쳐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지쳐있는 몸에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자극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억지가 아니라 안심 속에서 열리도록.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이 영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에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당당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5단계를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처음 해보실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자주 하시는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예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입니다. 30초에서 1분이 짧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의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예열은 건너뛰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체 과정의 기초입니다. 회음부에 온기를 더해주는 이 예열 단계는 단순히 피부를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을 합니다. 골반, 저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골반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의 모음입니다. 이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분들이 50대 이후에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래 앉아서 일하셨거나 허리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골반 저근이 긴장되어 있으면 혈류가 골반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바세린의 온기와 부드러운 압감이 이 골반 저근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혈관도 함께 이완되고 혈류가 들어올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예열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인 순환 자극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한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올리거나 하면 몸이 예측하지 못한 자극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다시 약한 긴장이 올 수 있어요. 일정한 속도, 일정한 힘으로 리듬감 있게 움직이세요. 마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요. 피아노를 치는 분이 일정한 리듬을 타면서 건반을 누르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규칙성이
몸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세 번째 단계인 감각 깨우기에서 양을 가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세린을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서 손가락 끝에 묻은 정도만 사용하세요. 검지 손가락 끝에 얇게 묻은 그 양이 딱 맞습니다. 이것을 손가락으로 넓게 펴서 얇게 발라주세요. 두껍게 바르면 감각이 막힙니다. 얇게 바르면 감각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마찰만 줄어들어요. 감각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감각이 불편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인 호흡 리듬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몸에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입니다. 심장 박동은 의지로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혈압도 직접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흡만큼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느리고 깊은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내장까지 연결된 긴 신경인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관이 이완되며 몸 전체가 이완 모드로 전환됩니다. 숨을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호흡을 해보세요. 이것을 4에서 6회 반복하면 혈압이 실제로 낮아지고 혈관이 이완되는 것이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호흡을 하면서 손을 회음부에 올려놓으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신체적 환경 개선이고 하나는 신경계 이완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인 유지에서 확인하려는 충동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는 충동 자체가 불안의 신호입니다. 그 불안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불교 명상에서 쓰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확인하려는 생각이 올라오면 지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이 훈련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3번에서 5번 연습하면 몸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한다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 경험 하나가 이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제 바세린 이외에도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바세린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첫째, 샤워 온도입니다. 샤워를 너무 뜨겁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뜨거운 물은 단기적으로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지속적으로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듭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마지막에 잠깐 시원한 물을 맞으면 혈관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보습 루틴입니다. 샤워 후에 몸 전체에 무향 로션을 바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특히 성기 주변 피부는 옷과 접촉이 많은 부위라 마찰로 인한 건조가 심해요. 매일 보습을 해주면 전체적인 피부 상태가 달라지고 그것이 감각의 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셋째, 골반 적은 운동입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변을 참을 때 조여지는 근육을 의도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매일 3세트, 각 세트에 10회씩 해주시면 골반 혈류가 개선되고 관련 근육의 탄력이 유지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케겔 운동을 꾸준히 3개월 한 남성에서 성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수면의 질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으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줄어들어요. 하루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호르몬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아연 섭취입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굴, 호박씨, 소고기, 달걀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있어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은 아연 보충제를 하루 15mg 정도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오래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말하기 어렵고, 부끄럽고, 혹시 내가 이상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 드는 과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한국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후 남성의 절반 이상이 성기능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변화가 있다고 해서 기능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맞춰주면 몸은 반응합니다.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만들어주면 몸은 반응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모두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금 더 실용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처음 시도하실 때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회에서 2회 시도하실 때는 아직 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겁니다. 처음에는 방법 자체에 집중하느라 몸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3회에서 5회 시도하시고 나면 차이를 느끼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예열 단계에서 아래쪽에 온기가 오는 것, 그리고 전체 과정이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꾸준히 2주에서 3주 동안 매일 또는 격일로 연습하시면 몸이 이 과정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각 단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몸도 점점 더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오늘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법을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세요. 방법이 맞으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 접근법이 너무 간단하고 소박해서 효과가 있을지 반신반의하십니다. 그런데 3주에서 4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 다르네요. 예전엔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이에요. 이 자연스러움을 되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됐던 그 시절처럼 그것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파트너와 함께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파트너가 이 과정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효과가 납니다. 성기능은 두 사람의 소통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잘 작동합니다. 파트너에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설명하시고 예열 단계부터 함께 해보세요. 두 사람이 같이 호흡을 맞추고 천천히 진행하면 혼자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관계에서의 소통과 공감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약입니다. 이것도 오늘 꼭 기억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솔직하고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